제가 발표드릴 내용들은 사실 지금 최근에 여성가족부와 또 청소년 영역들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뭔가 응답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쪽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 이 방향을 설정해서 앞으로 5년간, 10년간 그리고 그 이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고, 그런 고민을 같이 뭔가 논의해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가지고 온 것은요, 지역 중심의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행정자치, 교육자치 간 연계 협력 방안. 이거는 저희 포럼의 타이틀이고요.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활동과 학교 연계, 현황과 방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전북에서도 이것을 신청해서 전국에 지금 9개 지역밖에 없는데 지금 전북의 한 개 지역으로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우수하게 활약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 연계 청소년 활동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 여성가족부랑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며칠 전에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 제가 이 세팅을 보고서 여기서 논의해보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방향들이 청소년계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역에서 맞을지 이건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 사실 현장에 있는 실무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젊은 실무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셔서 그런 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말씀을 해주셔서 실제로 우리가 그린 그림이 잘 작동하려면 어떠한 지원들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많은 예전에 강의할 때도 항상 토론 수업을 많이 했었어서 실제로 여기서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뭐 날카로운 내용은 저희 이제 보고서가 두 개가 나올 건데요. 거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연구 책임으로 해서 여성가족부랑 이번에 끝난 과제고요. 학교 교과과정 연계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운영 방안 이 과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 최종 보고서 이게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과제에서는 저희 임현순 관장님이 운영하고 계신 태조산 사례가 우수 사례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 과제에서는 전북 사례가 저희 우수 사례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발표 내용은 새로운 환경 변화와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협력 사례, 그리고 세 번째는 청소년 활동과 학교 연계 사례, 그리고 청소년 정책 전달책의 변화 방향 이쪽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들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켜 가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기관으로만 많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활동과 학교의 연계, 이게 아주 단편적으로는 청소년 기관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부터 이제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고 학교 공간들은 비어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들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
지원 사업의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하나의 작은 사업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청소년 쪽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방향에 있어서는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실제적으로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원래는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로 있다가 여성가족부의 수탁 사업으로 올라갔고요. 지금은 원래는 4개 시범 지역에서 9개 시범 지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이러한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각 지역에서 이러한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라라고 하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변화되고 있고요. 이 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은 청소년 수련 시설이나 이런 기관 하나가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민관이 같이 들어와서 청소년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구조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북의 사례가 굉장히 우수한 것은 전북도청에서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잘 서포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북도청에서 뭔가 광역으로서 계획도 세워주시고 예산도 또 수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이 말씀드린 대로 4개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올해 9개 사업이고 내년에는 이게 더 확대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 청소년 기관들에서 이러한 준비를 해라라고 하는 게 지금 여성가족부와 청소년 저희 뭐 연구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청소년계라고 할까요? 이런 데 기본적인 방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의 문제를 단일한 기관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같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청소년 성장 지원의 개념을 간단히 보면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에 기반한 다양한 역량 개발과 모든 청소년들의 성장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육성의 개념에서 성장 지원의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들이 있어서 이 성장 지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성장 지원이 어디까지 개념화가 됐느냐 이거는 약간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뭔가 같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육성과 수련의 관점에서 성장과 체험의 주체로 재정립하는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할 필요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성장 지원의 개념도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얘기가 많이 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저 성장 지원의 개념이 어떠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저희가 서울에서 이 성장 지원 사업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지역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1차적인 과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내리는 거는 원래는 수련관에 원래는 예산을 드렸었고 올해는 광역이 들어오면서 활동지원센터도 같이 들어와서 광역의 모델도 같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협력적 거버넌스를 자꾸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 거버넌스, 이게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통해서 청소년 활동의 범위를 확대한다. 근데 이거는 같이 기관들에서 공동의 사업을 같이 개발을 하거나 혹은 이 광역이나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이 청소년 활동의 범위를 늘려주는 그러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청 간 협력 체계를 통해서 학교와 청소년 기관 간의 연계를 강조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원래는 이 청소년 성장 지원 네트워크가 원래는 같이 활동하는 기관들의 네트워크의 차원이었고 거기에 기초지자체가 같이 껴가지고 뭔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최근에 저희가 얘기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여성가족부에서 교육청이 같이 이런 지역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학교와 청소년 활동 간에 연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육청이 이러한 체계 안에 들어와서 같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 발표에서는 지금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나중에 저희 윤여순 관장님의 사례 아니면은 다음 그 고양시의 사례를 보시면 교육청이 같이 들어와서 청소년 기관과 같이 교류를 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기관이 교육청이나 학교를 찾아가서 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 같이 교류합시다라고 해주는 것보다는 위에서 같이 정리를 해준 다음에 같이 상호 간에 교류를 해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이거는 실무자 선생님들이 나중에 학교를 찾아가거나 학교나 교육청과 같이 연계를 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훨씬 그 제도적인 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주고 그 밑으로 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절된 체계가 아니라 통합적 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거는 지금 저희가 출발선상에 있는 것이고 이게 실제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정교한 그런 관점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3개년 사업의 흐름으로 이거는 그냥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사례는 진해구 사례와 대구시 수성구 사례가 있고 조금 있다가 이제 학교 연계 사례는 해조산 사례와 고양시 사례가 있는데요.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같이 우리 지역이 지금 수련관 차원에서만 서비스를 주기에는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무슨 인구 소멸이니 아니면 무슨 뭐 긍정적인 성장이니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우므로 우리가 같이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뭔가 이러한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보자.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줘서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었고요. 진해에서는 마을 네트워크를 이음협의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 구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전북에서 전북도 혹시 이태원 선생님 이름이 있나요? 이 네트워크 함성인 전북. 네? 함성인 전북. 함성인 전북이요? 함께 성장. 네. 함께 성장인 전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네트워크를 같이 구성하고 이런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할지를 정해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수성구 사례는 여기는 수성구가 굉장히 강한 그러한 뭔가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구에서 먼저 사업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수련관이 따라가는 구조였는데 실제적으로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약간 밑에서 기관들이 같이 올려주고 그것을 예산 지원을 받는 것과 위에서 내려주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적합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사실은 그림은 되게 예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운영될까는 아마 실무자의 눈으로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 기관들에게 누가 어떻게 연락을 할 것이며 그리고 저 회의록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저 수당을 또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실제적으로 저 네트워크에 계신 분들을 같이 묶어주기 위해서는 훨씬 더 뭔가 공고한 정책적인 근거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발표에서 굳이 성장지원의 사례를 가지고 온 것은 저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사례에서 같이 교육청과 학교가 들어가면 같이 협력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뒤에 있는 학교 연계 사례는 어떻게 보면은 개별적인 기관과 개별적인 학교가 같이 그냥 뭔가 협력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구조가 없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사실은 윤여순 과장님 같은 굉장히 어떤 인물 정말 그런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 있지 않은 이상 학교를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인물이나 아니면 우연을 통해서 뚫는 것이 아니라 저러한 네트워크 그리고 저런 네트워크 안에서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근거를 통해서 밑에서 협력할 때 훨씬 더 공고한 협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오늘 뭐 이따가 논의가 같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청소년 활동과 학교를 연계해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저 이거에 대한 포럼을 많이 다녔는데요. 저 이제 연구하는 걸 알고서 포럼을 많이 보내주셔서 많이 봤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저는 그냥 액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학교 연계 청소년활동과 학교를 연계할 때 같이 참여해주는 액터들의 약간 동상이몽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액터들끼리 뭔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제대로 반응해주지 않고, 혹은 반응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약간 좀 뼈를 달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어딘가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어딘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뭔가 풀어주지 않으면 장기적인 구조에서는 조금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저희가 같이 모인 것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장기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무자 선생님들이 실무자 개인의 노력이나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조금 더 구조적으로 같이 이러한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 자리가 만약에 FGI 자리였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그거를 여쭤봤을 거예요. 뭐 대답을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과연 청소년 활동과 학교의 연계에 대해서 실제로 다들 동의를 하고 계신지,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라고 다들 동의를 하고 계신지. 사실은 제가 청소년 활동 선생님들을 만나보고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정책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대책으로도 만들고 기본계획 안에서도 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느끼는 거는 누군가가 자꾸만 좀 자기를 등 떠미는 그러한 기분에서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게 뭐 평가로 자꾸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꾸 이걸 하라고 뭔가 강요가 된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이 밑에 있는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긴 호흡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 긴 호흡에서는 우리가 지금 학교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왜 이 연계를 해야 되고 연계를 함으로써 각자 무엇을 얻을 것이냐,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연계를 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고 역량을 쌓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청소년 활동 선생님들도 이것을 함으로써 본인에게 어떠한 이해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이거를 함으로써 내가 어떠한 도움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장점, 이점이 같이 뭔가 돌아갈 때 같이 교환 관계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 말씀이 맞나요? 아니면 제가 너무 많이 나간 건가요? 네, 맞는 것 같으신가요? 네. 자, 그 학교 환경이 변화하면 청소년 활동과 학교 연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는 자유학기제 활동, 이 자유학기제와 관계된 내용이고요. 오른쪽은 고교학점제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고교학점제와 연계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하에서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정책 근거로도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죠.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여성가족부에서 주도한 관계부처 협동 계획에서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나왔었던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대책에 들어가 있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의 정책은 그쪽 방향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조금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이번에 저희 윤여순 관장님 최우수로 청소년학교 연계 했었던, 지난주에 시상식을 했었던 그 우수기관들의 사례를 쫙 나열한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보니까 자유학기제와 관계되어 있는 교류는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조금 잘하고 있는 기관과 못하고 있는 기관, 아직 진입하지 못한 기관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교학점제와 관계돼서는 아직까지 다 같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도가 제가 발견한 점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면서 그러면 우리가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목표를 세울 것이냐? 골 세팅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 가 첫 번째 있었고요.
만약에 골 세팅을 하지 말자 이러면 자유학기제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것이고 골 세팅을 하겠다라고 하면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긴 호흡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긴 호흡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점이 어딘가 그리고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를 같이 합의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네, 해조산 사례는 조금 이따가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이 성사 청소년 문화의 집 사례는 고교학 경제 사례입니다. 제가 발견한 그 몇 안 되는 고교학 경제 사례인데요. 여기는 이 대표 사례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는 장학사님이 상당히 적극적이셨어요. 그리고 이 문화의 집 센터장님이 진로센터 센터장님이어서 원래 이쪽이랑 굉장히 가까우셨어요. 그래서 장학사님이 우리 지역에서 이런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니 이 성사 문화의 집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각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개설하려고 하니 이쪽에 신청을 해라 라고 해서 근접한 5개 학교에서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청소년들을 모아서 학교가 끝난 야간 시간에 이것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이 그 성과 보고회를 갔다 왔는데 청소년들이 공익 광고를 찍은 거를 틀어주면서 본인이 이걸 어떻게 만들게 됐었는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성취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줬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성사 문화의 집에서 각 학교에 전화를 해서 이거에 있으니 참여를 하시오라고 했으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교육청에서 먼저 나서주고 교육청에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고교학 경제에서 이런 거를 하면 너무나 좋겠는데요 라고 생각한 장학사님이 있었고 장학사님이 학교에 연락해서 거점 학교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가서 인장 선생님도 다른 학교에서 모셔다가 해줬고 그리고 성사 문화의 집에서는 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주고 그리고 지도사 선생님을 붙여서 같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데 있어 옆에서 협력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운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만약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이거 지금 다음 학기에 한번 해보실까요? 라고 하면 선생님들 지금 하시겠어요? 선생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그렇죠?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시려면 굉장히 힘든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초기 세팅을 누가 해주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노력이 이 관리해주고 운영해주는 노력인지 아니면 전체 진짜 다 땅을 파서 해주는 노력인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주시고 각 학교에 어떻게 연락을 해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기관을 어떻게 소개를 해주시는지에 따라서 운영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거는 사실 성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말씀 들으면 조금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데 성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실제로 이거 내가 계속 운영하는데 난 야간에 지도사 선생님 자꾸 야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장학사님이 가서 이거 꼭 해줘야 되니까 한 번만 해달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청소년 기관들에서 있을 법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년 활동이 주도를 하고 청소년 기관의 교육청에서 와서 이걸 해달라, 이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구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구조화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사례에서도 이 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아이들이 이쪽으로 가고 싶은 전공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나중에 그 학생들은 이거를 통해서 그 관련된 학과를 지원하게 되면 굉장히 큰 메리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그 학생들의 진로와 앞으로의 경로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식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어떤 식으로 같이 이런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해 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맞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상한 이야기면 나중에 토론 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변화 방향입니다.
일단은 지역사회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고 오늘 여기 그래서 저는 교청과 교육청에서 앉아 계신 것만 하더라도 이건 진짜 전북은 정말 제가 최근에 본 가장 우수한 사례다. 이러한 논의를 지금 진행해 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사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역사회 마련됐고 오늘 어떤 대응을 하고 이 자리 떠날 때 각자 어떠한 숙제를 가지고 가서 언제 다시 만나서 이 숙제를 해소해서 만날지 이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 아주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기관들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뭔가 떨어뜨려주면 이 선생님들 굉장히 패닉에 빠져서 진짜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주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주는 구조가 필요하고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이 성장 지원 얘기 들으면 내가 지금 성장 지원 하려면 연락도 해야 되고 야근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막 초과적인 걸 많이 해야 되는 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 지원이라든지 그런 활동 하나에 대한 처우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균형이 필요한데 위에서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밑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뭔가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아래에서는 굉장히 창의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고 위에서 뭔가 제도적으로 했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좀 볼 수 있도록 같이 활동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같이 만약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네트워크에 들어오신 분들이 각각의 성과 아니면 각각 도움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의 기관에만 네트워크가 도움이 되고 아니면 누구 하나에게만 된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네트워크가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성과들을 나눌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방향은 같이 합의를 한 상태에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학교 연계를 위한 단계는 이해 단계, 연계 단계, 실행 단계, 보완 단계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해 단계는 제도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교학정제, 자유학기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윤현성 관장님이랑 같이 자문회의를 같이 회의를 했는데 학교에서도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청소년 기관이 청소년 활동하시는 분들만 이 제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연수를 받을 때 청소년 활동을 소개해주고 청소년 기관을 소개해줘야지 선생님들이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신뢰성 있게 받아들이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표준화되고 다양화되는데 이거는 무슨 뭐 7차 신화시, 뭐 16차시, 17차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얘기가 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교육과 인력 자격.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상위의 목표를 세우겠다, 뭐 고교까지 같이 연계하겠다라고 하면 선생님들도 많이 보수교육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가부 교육청이 MOU를 맺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위에서 같이 제도적인 것들을 마련해줘야 된다. 근데 사실 MOU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무 부처,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실무를 담당하는 쪽과 청소년 쪽에서도 실무를 담당하는 쪽이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연계 교육과정 아까 말씀드린 그 상사 같은 경우에도 지역연계 교과과정에 인센티브가 그 행위자들에게 일부 있어서 같이 협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한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같이 협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작 단계에서 그것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맞춤형 홍보 및 연계. 그래서 이거는 청소년 기관 실무자가 전화해가지고 저 뭐 모르는 기관에서 전화 왔으니까 그냥 끊어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 너무 내가 진짜 모멸감을 느꼈다 뭐 이런 선생님들 너무 많으신데 그런 것이 아니라 위에서 공문도 시행해주고 어디 플랫폼에 들어와서 정보도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이 기관이 신뢰 있는 기관이다라고 알려주시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필요하고 공간적 참여 인력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고 그리고 청소년 기관이 지금은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교육청 예산이 들어와서 청소년 기관의 이런 활동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 지금 아주 협소하고 너무나 적은 청소년 기관들의 예산이 아니라 교육청의 예산이 같이 내려와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수 사례를 구상해서 긍정적인 사례가 확산되도록 하고 지역사회 컨설팅을 같이 하고 그리고 중앙에서도 재정 개혁 개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정도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이 너무 길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지금 이제 저희 논의의 시작 단계니까요.